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는 연애하는 거 아니야. 외로워서 연애하면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외로울 때 연애를 하면 위험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외로울 때 연애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이때는 나에게 해롭거나 어쩌면 나의 감정을 착취하거나 이런 사람과 만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면 그때는 어떤 음식이라도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먹지 않는 음식도 그때는 먹고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외롭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애정에 굶주려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다 좋아 보이고 평소라면 내가 만나지 않을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랑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나 만날 확률이 높다? 이래서 외로울 때는 이제 연애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외로워서 연애를 하게 되면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헤어지면 나는 다시 외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어져야 하는데도 헤어지지 않고 그 상대에게 매달리고 무리한 요구도 더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을 상대에게 주고 상대에게 끌려가는 그런 연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불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가 되게 쉬워서 그래서 외로울 때는 연애를 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 이유가 내가 외롭기 때문이야 라고 알고 만나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요. 왜냐면 이때는 내가 평소라면 안 만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이 관계에서 어떤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거를 감내를 하면서도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그래도 어떤 책임, 대가 이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가 지금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는 사랑이 상대방의 모든 걸 이해해주고 모든 걸 맞춰주고 그리고 나의 어떤 욕구를 희생해서까지도 베푸는 그런 걸 사랑이라고 늘 생각해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외로워서 연애를 하고 있는 건지 파악할 수 있게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외로워서 연애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 남자친구 어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나한테 참 잘해줘. 그 사람 되게 좋고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한테 엄청 잘 맞춰준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이 사람의 애인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너 그 애인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죠.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라는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전 애인은 고집이 되게 셌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나한테 잘 맞춰주기도 하고 내 얘기도 엄청 잘 들어줘. 그리고 전 애인은 애정 표현에도 인색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칭찬도 많이 해주고 격려도 많이 해줘. 일단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전 애인과의 관계에서는 되게 힘들고 말이 잘 안 통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건 특별한 연애가 아니에요. 그냥 연애를 할 때 잘해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연애입니까? 연애는 즐겁고 잘 얘기도 들어주고 배려하고 연애할 때조차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이런 거를 경험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전 애인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사람한테는 전 애인의 단점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 괜찮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괜찮은 사람은
전 애인의 단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객관적으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나만의 판단 기준으로 괜찮은 사람이어야지 괜찮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의 단점을 피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부분만 너무 부각해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심한 결핍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현재 애인이 자기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내가 그만큼 따뜻함과 보살핌과 사랑이 고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일에 이 애인이 지금만큼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주도권을 다 이 애인에게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애인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계속 이러한 관계를 유지를 할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내가 언제든지 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서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 상대방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단 그냥 내가 사랑받고 보살핌받고 따뜻함 이런 게 좋아서 지금 사람을 만나고 있다. 내가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잘 표현한 에리 프롬의 문장이 있어서 이거 하나 공유를 하고, 그럼 진짜로 건강한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사랑은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원칙에 따르고, 성숙한 사랑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원칙에 따른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좀 안정되고 소통도 잘 되고 이런 좀 건강한 연애를 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똑같이 너 애인 어떤 사람이야? 너 애인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다른 대답이 돌아오는지 살펴봐 주세요. 지금 애인이랑은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좀 이기적이기도 하고 속물적이기도 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몫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서 그게 오히려 좋아. 우유부단하지도 않고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지도 않고 어쨌든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거든. 그리고 그 결정에 책임지려고도 노력을 하고. 앞의 사례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지금 이 사람의 애인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여기에서 외모를 알 수 있진 않지만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엔 자기 애인의 장점과 단점도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람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원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서는 이 사람의 특성이 어떤 일관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사람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몫은 또 잘 챙기는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 사람은 자기 애인의 성격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좀 외향적이고 외로움도 많이 타는 편이야. 그래서 다정다감하고 애교도 많거든. 그런데 한편으로는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 하기도 해. 친구들을 만날 때나 취미 생활을 할 때도 나도 같이 하길 바라거든. 그런데 나는 이 사람만큼 외향적인 편은 아니어서 오히려 내향적인 편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혼자 운동을 가거나 카페를 가거나 하는 식으로 좀 도피를 하고 있어. 그렇게 나만의 시간을 확보를 하는데, 그럼 이때 이 사람이 약간의 서운함은 있겠지만 친구한테 연락해서 놀거나 운동을 가거나 아니면 강아지랑 놀거나 그렇게 알아서 잘 해결을 하더라고. 지금 이 사람은 자기와 애인의 특성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그래도 해결을 하고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한계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각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면서 맞춰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커플이라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오랜 관계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외로워서 하는 연애가 위험한 이유와 내가 외로워서 연애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연애를 돌아보고 인간관계도 돌아보고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모쪼록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